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말 또 오랜만에 네. 광천동 재개발 소식 한번 네. 들어보려고 네.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는데요. 네. 재개발 진짜 이게 이 광천동 재개발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댁 때 왔다가 손주 손녀를 다 봤는데도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할머니 있다. 돼서.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네. 이 광천동 재개발 돼가고 있긴 한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지금 2주 다 마무리되고 네. 철거를 앞두고 있죠. 음. 요즘에 멈춘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 한번 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집에 슬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광천동 재개발 그럼 현재 사업 단계 이게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2주 단계는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부 세대는 이제 올해 2월 달 이내에 정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철거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네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구역 내 이주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네. 시공사 공사 도급 저희 본계약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본계약과는 무관하게 철거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멈춘 상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사업이 멈춘 상태는 아니다. 저도 정말 조합원이지만 멈추면 큰일 납니다. 참 이 광천동 재개발이 네. 단지도 단지 네. 뭐 세대수도 세대수인 만큼 네.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네. 또 경기의 어떤 부진한 이런 모습들과 또 겹치다 보니까 네. 딜레이가 돼가고 있는 모습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업이 멈춘 것은 아니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건설하고 공사 도급 본계약이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왜 근데 본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네.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한 줄다리기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건설 측은 시공자 입장으로서 네. 지금 광주가 지금 분양 시장이 좋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DH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제 보호하자는 수준에서 그 일반 분양가를 네. 제시를 했었죠. 아 그렇다면 현대건설 측에서 어떤 그 입장이랄까요? 요거는 어떤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네. 또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DHI&D 브랜드 요것도 같이 또 보호를 하긴 해야죠. 그럼요. 네,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네. 그렇다면 조합 측의 네. 입장이랄까요? 네. 요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추가 분담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광천의 입지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입지를 가치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양가나 공사비를 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측에서 제시한 분양가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네. 공사비가 너무 또 높게 좀 책정이 되어 있다. 네.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참 이 분양가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자체는 수익률 하락이니까 그럼요. 이게 참 미묘한 어떤 네. 갈등의 요소들이 있긴 하겠네요.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지금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또 본계약이 쉽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다음 이 현대건설 방문해서 집회하고 또 유보가 결정됐다 네. 이런 말씀도 앞전에 나왔었거든요. 1월 2일자 네, 이제 1월 2일자 이제 소식지에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1월 중순 정도 현대건설 본사 항의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3일 동안. 네. 그런데 일단은 잠정 유보. 잠정 안 유보.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현대건설 내부에서 뭐 인사 정리가 되고 있고 네, 이것도 네. 이제 중요하진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 협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서구에 있잖아요. 서구청의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잠정 유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현대건설의 그 내부 인사 정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바뀌어버리면 또 합리적인 그렇죠. 또 네. 이유가 될 수 있긴 네. 하겠네요. 어쨌든 이 집회는 취소가 아니고 유보다. 네.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 3월 또 네. 재추진될 예정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이 조합과 현대건설 정말 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서로 입장 이제 차이 맞아요. 이런 거?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조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분담금의 최소화. 그렇죠. 근데 현대건설 네. 쪽에서는 분양이 완판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양 리스크 최소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전략은 현대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바로 제시를 해서 네. 분양을 하자는 거고 네. 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골든타임 분양이라고 해서 그렇지.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자. 네. 분양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점은 저희가
이제 입주 시점 2031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합원들은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 네. 현대건설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거죠. 네.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특히나 광주처럼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즉시 완판을 네. 목표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또 이 조합에서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 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협상안이 나왔어요. 7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고 네. 이렇게 34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브랜드는 DH 브랜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DH 브랜드를 적용을 할 때 외관이나 외형은 중상급 기준 이상으로 하고 마감재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협의를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2월 24일까지 상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합의 네. 시한을 두고 이제 만약에 결렬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다시 정기 종회를 결정하는 걸로 종회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광천동 재개발이 2026년도에는 어떤 철거라든지 또 공사도구 본계약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이런 입장들은 뭐 어떤 일정이랄까요? 네.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네. 예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는 본계약하고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저희 그 분양 변경 신청이 또 있어요. 요거는 공사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전에 관리처분 변경 계획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올해 5월 전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조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광주가 분양 시장이 안 좋지만 분명히 이제 이 시기가 계속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때 우리가 골든타임 분양을 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일반 분양가에 대한 그 여지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아마 5월 전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용들이. 오늘 2025년 1월 2일자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 소식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광천동 재개발의 어떤 가치랄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광천은 이제 외부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네. 그만큼 광주에서는 입지로는 이제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유일무이한 네. 입지 원앤온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원앤온리. 예. 그러니까 뭐 실제 사례를 보면 성수동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2014년 분양가가 14억이었었는데 네. 현재는 40억이잖아요. 둔촌 주공도 되게 말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불과 이제 1년 됐네요. 네, 네. 예, 24년 분양할 때 14억 원이었었는데 현재는 실거래가가 30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격이나 이제 이런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그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하면 안 된다. 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은 변동성이 있으니 가치를 반영한 분양가라든지 뭐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무작정 싼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예, 하지만 또 일반 분양을 또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또 입장이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서울과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입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역시나 광주에서 광천동은 단연코 원앤온리 참 좋은 입지다. 원앤온리. 예, 물론 이제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 돈이면 서울 하겠다. 그런데 이걸 투자적인 개념에서만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럼요. 오직 하나의 내 주거지를 가진다면 네. 또 광주에서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또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입지거든요. 네. 가격을 떠나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광천동 재개발은 네. 광주 주민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천동은 이제 매수 문의가 이제 지금 현재 본계약 시점이라서 네. 이제 불명확한 그런 시기잖아요.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의가 좀 줄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광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네.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가치를 보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제 매수에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구역 내 부동산과 이렇게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왕이면 거래를 많이 한 그렇죠. 부동산과 거래하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에브리지 부동산에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또 빙빙 돌려서 그러네요. 네, 오늘 그 광주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 경제 네. 분야 우리 김효정 대표님과 네. 함께 해봤는데요. 네. 역시나 광천동 재개발 관련해서 또 현장에 바로 위치한 우리 부동산이기도 하고요. 또 광천동 재개발뿐만 아니고 재개발 관련된 전문가이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역시나 어떤 확실한 답변도 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지속적인 어떤 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천동 재개발을 끊임없이 추적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든 투자자든 또 문의를 주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또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네, 저희 구역 내 부동산 에브리지 부동산으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